네, 반갑습니다. 1월 24일 월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제 시장은 투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은 이제 투매라는 구간들이 지수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3.5에서 4% 정도,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는 한 2.5%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보통 투매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죠. 이 투매가 나오는 조건들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매도가 많이 쏟아질 때 또는 투자자들이 공포심을 많이 느끼는 바로 그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냉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미국 쪽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 부담감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투매는 그냥 분위기적인 어떤 휩쓸림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급 동향 보시면은 기관들이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 쭉 들어오고 있는데, 수급만 보고 따지게 되면은 지수가 이 정도 빠졌다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위협적이지 않은 수급 상황에서 주가만 빼고 있다. 상당히 스마트한 주가 하락을 만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부분들도 같이 좀 알아보고 있고요. 자, 시총 상위에서 쏟아지고 있는 매도 포인트. 이제 일단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낙폭이 굉장히 커요. 9%대 빠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일단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가장 큰 악재 요인이다 보시면 되겠죠. 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들었던 종목 등들의 하나가 또 이렇게 시총 상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들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저점 확보에 대한 내용, 저점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관점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차트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종합주가지수가 2800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아마 오늘 뉴스 헤드라인은 거의 대부분이 2800포인트 깨진 거에 대한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2900도 거시기 했는데 2800까지 깨지니까 더 열받는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려면 지수가 이제 한 8% 넘게 상승을 해줘야 되거든요. 전고점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게 거의 20%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지수가 20% 오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계좌는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즉, 전고점 3300까지 올라간다 쳤을 때, 그렇다면 지수가 20%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들 계좌는 적어도 30에서 40% 또는 그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진 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만 아니라면 사실은 주가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겁먹을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어차피 다시 올라가게 될 시장이라면 그 시장의 어떤 상승 포인트를 잘 노려가지고 매수를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이거죠. 다만 매수를 지금 같은 때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 이야기해드리는 거지만 시장이 반등으로 돌아서는 위치에서 매수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다라면 계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변동성을 보일 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주가 떨어질 때 매수하고 싶은 마음들 계속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참고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나올 때 대응하셔야 되겠죠. 지금 시장은 아직 저점을 못 잡았어요. 아침에 저점 반등을 좀 해주는가 싶긴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어떤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오늘 게임주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처럼 이제 이런 종목군들, 논란이 좀 있는 종목군들의 매도가 좀 많이 있고, 코스피 쪽에서도 금융주를 비롯한 그런 종목군들의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 좀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동차 쪽도 오늘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자동차주들도 변동성 굉장히 크게 키우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소비주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지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고 또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다라든지 경기가 좀 후퇴한다라든지 등등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구간 속에서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런 정도의 내꿈들인데, 지수 상황에서 본다라면 일단 지수를 빼는 것들이 아무래도 배터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도 한번 보시면 3.16%예요. 조금만 더 빠지면 이제 투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음봉이 나타나죠. 3.5% 이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면 투자자들 버티기 힘듭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전화가 빗발치게 되겠죠. 또 한 가지, 고점에서 매수한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버티고 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포지션들이 굉장히 아슬아슬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안 돼 그러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툭 빼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타이밍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증권사 전화를 받게 되겠죠.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반대 매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오늘 이제 투매가 나타나서 주가가 마무리가 된다라면 내일 오전까지도 변동성은 확장되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오히려 투매가 나와버린다라면
반등이 더 빨리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나. 어차피 뺄 거 그냥 한꺼번에 훅 빼버리고 끝내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보도록 할게요. 수급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3천억 매도고 코스닥이 1200억 순 매도이긴 한데, 뭐 외국인들 매도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업종별 현황에서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 3천억 순 매도인데 전기전자는 8,800억 밖에 안 돼요. 제조업,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코스피 쪽에서는 그다지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 형태의 내용은 아니고, 외국인이 파는 것만큼 기관들이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가요. 자, 더 이상은 아니야 라는 느낌을 좀 가졌겠죠. 이제는 바닥이야 라는 느낌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 금융투자가 매수를 많이 하고도 자꾸 이제 뺑기를 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매수 들어오는지 또 이 매수가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안 보셔도 아시겠죠. 뭐 이제 IT 쪽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관련한 종목군들 위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다는 것, 특히 제조 이런 쪽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은요, 수급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다. 근데 그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은 시총 상위 종목의 주가 하락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 종목도 볼게요. 거래소 쪽 보시면은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이 좀 많이 하락했죠. 3.6%대. 그 다음에 SDI, 그다음에 현대차도 오늘 2%대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어우, 그 더러운 모습인데, 지금 20만원대 지지선 역할을 했는데, 오늘 아무래도 시장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빠져요. 문제는 이제 이 낙폭에 대한 폭이 크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크지 않다와 크다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떨어지다가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 분위기가 안 좋은 거고, 분위기가 그냥 바닥권에 유지되고 있는 것들은 좀 내려가도 상관없는 거고, 금융주 오늘 좀 떨어지면서 시장에 낙폭을 키우는 모습인데, 얘네들 반등에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손해본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았다라면 그냥 올려놨다가 올려놓은 거 반납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1월달 들어서면서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금융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이 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터너 넘어가게 되면 카카오뱅크도 네, 뭐 임원진들이 주식을 팔았다 이런 얘기 나면서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좀 벌어졌었죠. 20조 깨질 것 같은 느낌이고요. 카카오페이는 반등을 조금 하려는 모습이긴 한데 제한적일 겁니다. 네, 얘는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뱅크나 페이 같은 경우는 2월달 들어서면 더 힘들어요. 보호예수 풀리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하고 싶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보호예수를 좀 주가를 올려서 팔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주가를 좀 올릴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크래프톤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분위기 굉장히 안 좋네요. 그죠? 네. 이런 형태의 모습들. 그 다음에 금융주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를 낙폭을 계속 키우고 있는 상태이지만, 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올라간 거 그냥 빼는 거기 때문에 손해볼 게 전혀 없는 상태. 그냥 지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런 정도네요. 그 다음에 오늘 코스닥 쪽 보시면 이게 여기가 문제예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화재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다른 관련 종목분들보다 더 많이 빠졌죠. LNF가 지금 네 1.16% 빠진 거에 비하면 더 많이 빠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화재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인데, 안 그래도 뭐 떨어져야 되는 시점에서 악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매도가 더해졌을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세가 좀 꺾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의견들을 좀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파라오비스가 10% 빠졌습니다. 이거 주가 추이 안 좋다 말씀드렸죠. 기술적 반등 속지 말자고요. 그 부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더 빠지는 거고요. 그 중에서 카카오게임즈가 제일 낫죠. 네, 제일 낫습니다. 그동안 올라간 부분에서 그렇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라서, 이건 것처럼 주가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지지선이 어느 정도 나올 때 그런 자리에서는 많이 안 빠진다는 얘기죠. 근데 안 빠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안 빠진다는 이야기지 안 빠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위에서 계속 떨어져 내려가는 것들은 일단 낙폭이 커진 상태에서 부담감을 주는 거죠. 10% 빼고 한 2, 3% 올려주고 시장 다시 반등시켜 놓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그 지지선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한 2, 3% 빠지고 올라갈 때 2, 3% 올라가는 거거든요.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을 끌어내리는 게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포인트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 중에서 지금 추세를 꺾고 내려가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11% 빠지고 있고요. 아주 난리가 난 상태네요.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오늘 주가가 많이
많이 빠진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이거는 뭐 엔캠 같은 경우는 신규 종목이라서 뭐 크게 의미는 없네요. 그래서 주가 많이 빠지는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부담이 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같은 게임주라고 하더라도 컴투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죠. 괜찮아요. 뭐 많이 올라가서 떨어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얘는 뭐 크게 시세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좀 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목들이 뭐 10%씩 빠질 때 얘네들은 한 2, 3% 빠지는 거. 그게 정석이죠. 그래서 시장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의 중심이 되느냐 아니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갈리게 되시는 모습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11시 10분 자료 살펴보게 되시면 기관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는 그래도 좀 잘 버티는 모습인데 얘들 뭐 그다지 믿음을 가지셔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네, 얘네들이 일단은 주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적 개념의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연기금하고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매수가 좀 있고 현대차 매수 좀 있네요. 삼성전기, 그다음에 뭐 삼성전기도 뭐 빠진 건 별로 없네요. 그죠? 근데 SDI 뭐 이런 것들 주가 대체적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가 그래도 조금 안 좋은 모습이라서 반등이 나갈 때 조금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매도는 맥커리 인프라 매도가 좀 있고요. 실제로 매도는 별로 없어요. 네, 매도 물량이 굉장히 적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움직임들이 순 매수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고 또 지수 관련한 방어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 지금 바닥을 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어떤 느낌적인데 뭐 지금 악재를 바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외국인들 볼게요.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고요. 펄어비스, 그 다음에 자동차 쪽 매도가 있는데 매도 많지는 않아요. SDI 매도, 뭐 등등 카카오 매도 있고요. 위메이드 뭐 이런 등등등 매도입니다. 이런 매도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하이닉스 순매수 있고요. 셀트리온 순매수. 셀트리온도 뭐 여기서 지지가 좀 되려나요? 분식회계 논란이 아직은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합니다만 어쨌건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G전자, NC소프트 뭐 등등등으로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매매 동향은 오전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형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나쁘지 않은데 물론 이제 이 대형주들이라고 해서 뭐 다 좋은 건 아니죠. 시총 상위에 있는 대형주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튀어나온 대형주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안 좋은 상태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대형주들은 그냥 시장의 영향을 따라서 같이 얻어맞고 있는 약간 억울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셔야지 돼요. 억울한 종목군들은 같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어줬을 때 얘네들이 더 많이 올라갈 거지만 그 반등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서두르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지만 않으시면 되기 때문에 지수 조금 빠지는 거, 종목들 조금 빠지는 거 괜찮아요. 어차피 지수가 반등하게 될 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내려갈 수 없어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되돌림은 반드시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추세가 이제 장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약간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장기적 그런 조정이 들어간다는 부분들은요, 대형주의 움직임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매도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시총 상위 종목을 조지기 위한 그런 형태의 아주 그냥 얍삽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도 오후도 뭐 그다지 썩 여러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해외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라면 이제 내일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 20% 이런 거 근처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서만 벌써 한 8% 정도 주가 하락했다는 것도 근처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락할 이유가 없는데 급락했다. 반드시 네,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겠죠. 그것만 해결하게 되면 될 겁니다. 시총 상위 종목을 다 끄집어내리고 나면 주가가 반등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점심 식사 맛있는 걸로 드시고요. 힘내세요. 정말 주식 보는 게 괴롭다 그러면 덮어버리시고요. 안 보셔도 됩니다. 장 좋아질 때 그때 다시 확인하셔도 되니까요. 주식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여유있게 대응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이따가 마감 때 보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방향성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후에 마감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